원주에서 규모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정혜란 62은 딸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다. 외과 전문의인 정민아 37은 늘 바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수술실과 진료실을 오가며 감정을 절제하고 환자 차트만 들여다보던 딸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나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출근 전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립스틱 색을 고르며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다. 퇴근 후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소녀 같은 설렘이 담긴 표정이었다. 혜라는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미나는 3년 전 이혼 후 긴 시간 홀로 치유해왔다. 전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외도와 폭언으로 미나를 짓눌렀고 미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겨우 웃음을 되찾은 딸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혜라는 결국 비서 이성규를 불렀다. 우리 미나가 최근 누굴 만나고 있는지 알아봐줘요. 다시는 그 아이 상처받게 하기 싫어요. 며칠 뒤 성규가 가져온 서류를 본 순간 혜란의 숨이 턱 막혔다. 유상필 48 직업은 폐지와 고철 수거업, 부업으로 원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야간 관리원. 학력은 고졸, 과거 사업 실패 후 부채 상환 중이며 거동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혜란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신분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미나가 너무 힘든 사람에게 기대려 하는 게 그래서 또다시 지쳐 쓰러질까 두려웠다. 미나는 누군가를 보살피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그랬다. 그런 미나가 또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떠받치려 하지 않을까? 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확인해야겠어. 직접. 혜라는 고급 정장을 벗고 평범한 회색 바람막이를 걸쳤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다. 병원장이 아닌 그냥 시장을 지나가는 중년 여자의 모습이었다. 원주 중앙시장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생선 굽는 냄새, 떡집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이 뒤섞였다. 혜라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손수레를 끄는 남자가 보였다. 양손에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 무릎이 해진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등에는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유상필이었다. 상필은 손수레를 멈추고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이 상자는 제가 가져갈게요. 허리 다치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들고 있던 묵직한 박스를 가볍게 받아들고는 손수레에 실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다. 혜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다. 상필은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폐지를 모았다. 낡은 신문지부터 버려진 박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어 압축했다. 철 조각은 따로 분리하고 주변에 널린 쓰레기도 함께 치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골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상필은 시장 안쪽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혜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멀리 앉았다. 상필은 가장 저렴한 볶음밥 한 그릇을 주문했고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을 여유가 없는 사람 같았다. 10분도 안 되어 그릇을 비우고 다시 밖으로 나가 손수레를 끌었다. 혜란이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물었다. 저 손수레 끄는 분 자주 오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 말이요? 어머니 모시느라 하루 2탕 뛴다오. 낮에 폐지 줍고 밤엔 주차장 지키고. 참 기특한 사람이지. 혜란은 말없이 밖으로 나왔다. 멀리서 상필이 다시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등이 굽은 채 묵묵히 걷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혜란의 마음 한편이 짠하게 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미나에게는 너무 버거운 삶이다. 혜란이 3번째로 시장을 찾은 날 오후부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시장 지붕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거나 처마 밑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혜란은 떡집 처마 아래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상필이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비에 젖은 폐지가 무거워졌는지 손수레가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다.
상필은 비를 맞으며 손수레를 끌었다. 얼굴과 옷이 흠뻑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폐지를 어딘가에 옮겨야 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경사진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바로 그때였다. 미끄러운 바닥에 손수레 바퀴가 헛돌며 균형을 잃었다. 손수레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놀라 비틀거렸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인은 손수레에 부딪힐 듯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상필은 본능적으로 손수레를 놓치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그는 두 팔로 노인을 감싸 안아 넘어지는 것을 막았다. 노인의 무게를 받아내느라 상필의 무릎이 젖은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허리는 안 다치셨죠? 상필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고맙네, 큰일 날 뻔했어. 상필은 노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팔을 잡아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아니, 자네가 노인이 말렸지만 상필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가세요. 노인이 떡집 처마 아래로 피신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상필은 넘어진 손수레로 돌아갔다. 비에 젖어 흩어진 폐지를 다시 주워 담았다. 무릎에선 피가 배어나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헤라는 멀리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폐지를 줍는 손, 누군가를 잡아주는 손, 남의 불편함을 먼저 챙기는 손. 비에 젖은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두려워했던 하층민이라는 단어는 희미해지고 사람이라는 단어만 남았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다. 그날 저녁 헤라는 원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 관리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헤라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관리실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상필이 보였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출입 차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낮에 폐지를 줍던 그 사람이 밤에는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헤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상필이 고개를 들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주차권 분실하셨나요? 헤라는 조용히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필은 이상한 느낌의 헤란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혹시 주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헤라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정민아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상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렸다. 미나 씨의 어머니시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걱정되시는 거죠. 헤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혼 후 혼자 일어서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또 누구에게 기대려 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미나가 또 지쳐 쓰러질까봐 두려웠어요. 상필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가진 건 없습니다. 폐지 모으고 밤에 주차장 지키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어머니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나 씨한테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미나 씨는 제게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입니다.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사업 실패 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구도 자존심도 미래도. 그런데 미나 씨는 제 손을 보고 말했어요. 이 손은 성실한 손이라고.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헤라는 상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절박함과 진심만이 가득했다. 저는 미나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없이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헤란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를 부탁합니다. 아니, 서로를 부탁하세요. 몇 달 후 원주시청 게시판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정성병원 원주 중앙시장, 독거 어르신 반찬 생필품 나눔 협력 프로젝트. 헤란의 제안, 상필의 시장 인맥과 발품, 미나의 의학적 자문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었다.
헤라는 병원의 자원을 활용해 후원금을 모았고 상필은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 반찬과 생필품을 기부받았다. 미나는 의료봉사를 자원했다. 첫나눔 행사날 원주 중앙시장 공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독거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헤라는 접수대에서 명단을 확인했고 미나는 간이진료소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다. 상필은 무거운 생필품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쌀 10kg 포대를 받으려 하자 상필이 얼른 다가갔다. 할머니, 이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그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상필은 메모를 했다. 오후에 집 앞까지 배달해 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반찬통을 받으며 물었다. 이거 얼마야? 상필은 웃으며 대답했다. 공짜예요. 다 드시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비 오는 날엔 우산 꼭 챙기시고요. 미나는 진료를 마친 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혈압약 잘 드세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그러고는 살짝 고개를 돌려 상필을 바라보았다. 상필도 웃으며 눈을 마주쳤다. 헤라는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았다. 박스를 나르는 상필의 뒷모습, 환자를 돌보는 미나의 옆모습.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풍경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시장 어귀에서 떡집 주인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 박스 든 청년 말이야. 참 따뜻한 사람이야. 처음엔 폐지 줍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 요즘 이런 사람 드문 세상이야.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젊은 의사 선생님도 좋은 사람이야. 저렇게 바쁜데도 시장까지 와서 봉사하잖아. 헤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네요. 행사가 끝나고 짐을 정리할 때 상필이 미나에게 물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당신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헤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미나야, 이번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엄마도 이제 안심이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상필과 미나는 나란히 걸어갔다. 헤라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하층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별보다 따뜻한 사람이다.